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대부고 2학년 담당하는 국어 장용훈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게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건데요. 시험 잘 보셨나요, 애들? 100점도 좀 있고요. 그다음 한계팀에도 많이 있고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좀 열심히 한 아이들이 많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 알아두실 점이 시험 범위가 많다고 했잖아요. 넓고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주어진 시간보다 매주마다 1시간씩 더 했고요. 그 다음에 보강도 2번씩이나 잡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모든 진도가 끝날 정도로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게 이런 사건이 발생했던 이유는 한대부가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나서 중간에 시험 범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범위가 추가돼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한대범위 시험 범위가 많은데 중간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던 거였죠. 놀라운 건 그 추가된 부분이 시험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자, 교과서 10작품이고요. 부교재 작품이 105개였습니다. 총 115개의 작품이었고요. 교과서 10개 중에서 10개가 다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10개가 다 나오지도 않았고요. 교과서 10개 중에서 한 8개 정도 나왔고요. 부교재 105개 중에서 놀랍지만 3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고민할 부분이 하나 생깁니다. 부교재 105개 중에서 3개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효율성의 문제로 접근하는 건데요. 자, 우리 애들이 효율성으로 접근하면 망합니다. 그냥 참고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피를 토하듯이 하냐면은 막판에 직전 대비 때 제가 직전 대비 2번 갈라서 했거든요. 4시간 클리닉, 4시간 클리닉 해가지고 16시간을 했는데 죽죠. 근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은 수능까지 가야 되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대부고가 수능에는 최적화된 학교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시험 범위를 늘릴 필요가 없어요. 진짜 엄청 넓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결국 한대부고가 원하는 거는 수능 잘 봐라 이거거든요. 물론 학교에서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제가 대신 하느라 죽을 것 같은데 왜 죽을 것 같냐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것도 많은 건데 애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세팅이 기본적으로 고3 거예요. 그래서 한대부고 보면은 진짜 작품이 많아요. 10개, 105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번 기말고사 때도 이 정도 나올 거거든요. 다 할 겁니다. 한 작품도 빼지 않고 다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도 걸려라가 아니라 어떻게든 다 해야 우리 애들이 내년에 수능을 칩니다. 진짜 힘듭니다. 애들도 막 지쳐서 쓰러지려고 그래요. 원래 3시간 수업했는데 4시간 수업하잖아요. 근데 사실 4시간 수업이 아닐 수도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좀 더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딱 10시다 집에 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뒤에 작품 이만큼 남았으면은 사실 이건 끝내야 되잖아요. 자, 아이들은 이미 인내에 그 바닥을 치고 있어요. 1시간 더 했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서 아이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다음 주에는 안 나오고 싶다는 얘기밖에 없죠. 안 나오고 싶잖아요. 4시간 동안 죽어라 하는데. 그러고 제가 말하죠. 미안한데 시험 범위가 늘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야 된다. 근데 저도 사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안 좋냐면은 힘들어요. 문제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우리 애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요번에 100점 맞은 애들은요. 교과서가 사실 부교재보다 훨씬 쉽습니다. 교과서는 고2용이고 부교재 마더텅은 고3 기출이에요. 당연히 부교재가 겁나 어렵죠. 부교재에 있는 것 중에서 어려운 것만 뽑아서 집어넣었거든요. 바꿔 말하면 부교재 열심히 했던 애들만 100점 맞았습니다. 왜냐면 교과서는 잘 맞았으니까요. 부교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교재에서 있는 문제 양이 적은 게 아니에요. 작품을 몇 개 반영 안 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몇 개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한 개 틀리면 1등급, 뭐 한 개 틀리면 1등급 정도까지는 되거든요. 지금 뭐 이제 현재 아시다시피 이제 10%까지니까. 그런데 한 개에서 2개 틀리면 이때 위험해요. 2개는 1등급이라고 힘듭니다.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달랑달랑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참고 견디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애들 볼 때다 늘 느끼는 건데 참고 견디는 애, 참고 정말 못 견디고 괴로워하는 애, 그리고 그냥 앉아있는 애가 있습니다. 멍하니 앉아있어요. 저하고 칠판하고 공기 어느 중간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4시간 동안 이렇게 영혼이 이탈돼 있어요. 이렇게 우가 있어요. 야, 너 뭐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그 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애가 지쳤거든요. 휴대폰을 쓸 것 같아요? 휴대폰 쓰는 건 이미 지났습니다. 휴대폰을 안 써요. 우리 애들 되게 대단해요. 휴대폰 안 쓴다니까. 왜냐면 유튜브는 들어야 되거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단어를 꼬아서 낸다고 그랬잖아요. 시험 문제는 정말 열심히 내세요. 제가 시험 문제 분석해 봤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이제 그 키워드나 용어들 있잖아요. 그 진짜 세부적으로 다 알아야만 맞출 수 있게 해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교과서는 그렇게 수업을 하셨겠지만 부교재는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부교재도 겁나 세세하게 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부교재는 현대시 고전시 가서 매 주마다 세부 해설지 만들어서 계속 배부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배부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계속 짜투리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추가됐던 게 판소리가 또 추가됐으니까 판소리도 따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변형 문제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챙길 게 많습니다. 한 번에 다 나가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은 어렵죠. 매 시간마다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 이것도 겁나 많이 나왔어요. 보기 주어졌죠. 자, 제일 재밌는 건 뭡니까? 보기에 주어진 거로 문제를 풀어라 라고 누차 얘기하는데 보기를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풉니다. 제발 보기 좀 봐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기를 읽고 또 보기에 관한 관점을 접근하는 거죠. 자, 정리해 드릴게요. 양이 많은데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요건 고3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고3 애들 수업하는 심정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진짜로. 고3 애들 가르치는 거죠. 사실 고3보다 더 힘들어요. 고3보다 범위가 더 넓어요. 자, 고3 애들 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냥 주어진 대로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단어를 꼬아서 낸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가 아이들한테도 누차 얘기했는데 요번에 시험 칠 때 시간이 좀 모자란 애들이 많았어요. 뒤에 거 못 풀었죠. 시간이 왜 모자라냐 그러면 읽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자기가 많이 안 읽어봐서 그래요. 훈련이 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읽을 때는 회독이라고 하잖아. 몇 회독 몇 회독 하잖아. 3회독은 거쳐야 돼요. 최소 3회독. 그리고 이거는 제발 부탁인데 자기 잘났다고 풀면 안 됩니다. 보기가 요구하는 관점으로 풀라고 문제에 그렇게 쓰여 있으면 보기가 요구하는 관점으로 풀어야 돼요. 희한하게 그거를 버리고 자기만의 올바른 관점으로 풀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애들이 틀리고 나서 교무실 찾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쓴 건 왜 답이 아닌가요? 보기를 봐라. 보기대로 하라니까. 그랬더니 제가 말한 건 답이 안 되나? 네가 말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보기대로 풀라고 했지 않니? 그러면 제가 말한 건요. 이거 대화가 안 됩니다. 고집이 엄청 셉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 다시 봐봐. 보기를 보고 윗글을 분해해서 문제를 풀어라라고 써있지. 그럼 보기를 읽어야 되지. 그랬더니 네. 그러니까 보기대로 하니까 3번이지. 네. 그럼 됐잖아. 그러면 제가 말한 건 틀린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이 자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화가 갑자기 자, 요거 그래서 세 가지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적중. 네, 많이 했어요. 문제를 많이 줬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요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애들한테 물어본 건데 교과서 문학 작품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배우고 내용이 쉽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지가 투자를 안 해요. 그럼 투자를 안 했으면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여기다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투자해야 되는 여기도조차 투자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회독이라고 하면 1회독, 2회독, 3회독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3번을 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읽냐면은 처음엔 앞부터 읽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뒤부터 읽는 거예요. 우리 애들의 특징이 앞쪽은 전문가고 뒤쪽은 초보자입니다. 뒤쪽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새롭게 추가된 판소리 영역을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양이 많잖아. 다 공부하고 마지막 분이 판소리잖아요. 거기까지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서 순서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모든 걸 다 외워야 되고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회독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넘어가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이게 왜 그렇지 하면서 고민하고 이런 거 사실 좋은 태도기는 한데 시험을 못 쳐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계속 멈춰 있잖아요. 그게 제가 그래서 누차 얘기한 게 있어요. 모르면은 넘어가고 표시해뒀다가 나한테 물어봐라. 네가 고민하면 답이 나오냐. 제가 얘기한 거예요. 모르면은 네 스스로 고민하지 마라. 물어봐라. 네가 고민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네가 모른다는 건데 생각하면 답이 나오냐. 안 나온다. 그리고 친구한테 물어보지 마라. 같은 두뇌다. 아니 똑같은 두뇌끼리 부딪혀서 무슨 정답이 나오냐. 야 선생님이 앞에 있지 않냐. 나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애들은 겁나 잘 물어봐요. 진짜로. 가끔 가다가 도대체 이런 걸 왜 물어보지 하는데 괜찮아요. 왜냐면 이런 걸 왜 물어보냐면 이런 것도 모르겠으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 그거. 저는 뭐냐면 그냥 끝까지 읽어라 제발. 그냥 읽기만 해라. 다른 건 필요 없다. 저 몰라도 되나? 모르면 어떻게 나요? 저는 뭐 꼼꼼하게 읽는 걸 읽지 않으면 못 넘어가는데 그랬더니 그거는 네 생각이다. 꼼꼼하게 읽지 못 넘어간 게 아니라 그냥 싫어서 안 넘어가는 거다. 말을 잘해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간다고? 아니다.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누차 뭐라고 얘기했어? 정답이 뭐라고? 나한테 물어봐라. 네 머리로는 답이 안 나온다. 몇 번을 얘기했냐? 네가 아냐? 모르잖아.
그때 내가 얘기했던 거 못 들은 거잖아. 그럼 다시 물어보면 되잖아. 왜 자기고 생각하냐?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안 난다. 자, 이게 모든 것의 대화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땐 요걸 봐야 되고, 시간을 부족하는 이유가 뭐냐? 방금 말씀드렸죠? 3회 독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회 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해설지 주잖아요. 해설지를 미리미리 주면 일주일 내내 해설지만 들고 다니면서 읽어야 돼요. 근데 다른 과목도 있고 모두 다 핑계가 많은데 저는 딱 원하는 게 별게 아닙니다. 이거를 가지고 3번만 읽어봐라. 자,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충분하다. 만약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3번을 못 읽었다? 괜찮아. 나중에 읽으면 되니까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만 투자하면 된다. 그때 만약에 반번도 못 읽었는데 괜찮아. 일단은 읽었으면 된다. 만약에 반번도 못 읽었으면 네가 가장 큰 문제긴 한데 웬만하면 한 번은 다 읽으니까 못 읽으면 문제긴 한데 괜찮다. 습관만 들여라. 무슨 습관? 읽기만 해라. 해설 다 써있지 않냐? 해설을 썼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뭐 이해가 안 되면 나올 수도 있죠. 전부 다 해석이 있는 건 아니니까. 괜찮다. 넘어가라. 이거는 요건이 뭐냐면은 빨리 읽고 정답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찝어서 읽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주잖아요. 이 문제를 주는데 이 문제를 다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마더텅 부교재에 있는 문제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실어놓고 변형 문제는 만들어서 싣지 않습니다. 변형 문제는 출판사로서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저작권도 줘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기출문제가 지금 몇십 년 동안 모였기 때문에 이만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마더텅은 그리고 해설지가 안 좋기로 유명해요. 사실 해설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해설 다시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뭐냐? 내가 만들어서 줄게. 풀어라. 물론 제가 만든 문제가 다 좋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면은 사실 지문은 요만한데 요만한 걸로 문제를 50개씩 내잖아요. 그 문제가 다 같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면은 3회 독을 한 효과가 나요. 진짜로. 다 풀기만 하면. 근데 문제는 이제 문제가 많죠. 한 1500개 정도니까. 근데 이거 모았을 때 얘기고. 우리가 무려 7주 동안에 나눠서 풀면 푼다니까요. 근데 이게 국어를 자꾸 밀어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번 주 숙제는 300개예요. 그럼 300개면 너무 많아 밀었어요. 그럼 다음 주가 되면 600개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몇 개 돼요? 900개가 되겠죠. 이제 3주 동안 이제 900개가 이제 뭉쳐지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뭉쳐지면 7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7주가 되면은 이제 2100개가 모입니다. 그때 되면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선생님 뭐부터 풀어야 돼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풀었니? 아직 손을 안 댔어요. 영역별을 10개씩 매면서 풀어라. 영역별을 10개만 풀면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영역별을 10개만 풀어라는 얘기는 한 70개만 정도 풀라는 얘기잖아. 자, 안 풉니다. 그래서 이거 검사하고 검토하고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는 진짜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 이거 제가 회독을 못 하겠으면 문제라도 풀어라. 어차피 같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형태로 낼 때는. 그러니까 같은 문제라고 얘기해서 진짜 똑같은 건 아닙니다. 변형상이 있는 거죠. 자, 빈칸 넣기 문제 있죠. 요것도 하나씩 줍니다. 빈칸 넣기는 왜 주냐면은 최종판으로 할 때 네가 얼마나 외웠냐? 라고 했을 때는 빈칸을 채워 넣으면서 자기가 외운 거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작품이 많기 때문에 채우면서 생각하고 빈칸, 자기가 못 외웠던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넘어가면 돼요. 두 번째 풀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복한다는 얘기는요. 모르면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학교 때처럼 오답풀이 노트 쓰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시험 범위가 그런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제가 인쇄소에다가 교재 맡길 때 다른 애들 교재는 다른 학교 교재는 요만하거든요. 한 대 보고 2학년은 이만합니다. 두께가. 그래서 애들이 얘기해요. 제발 좀 잘라달라고. 제가 얘기하죠. 미안하다고. 이거 문자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수업은 일요일날 10시부터 9시입니다. 공식적으로 9시인데요. 사실은 10시까지 할 겁니다. 첫날만 9시예요. 첫날만 아이들 불쌍한 거 9시고 그 다음 주는 10시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 들어보신 학생들이나 어머니께서는 아시겠지만 10시쯤에 항상 이제 오시게 돼 있죠. 10시까지 버텨야 돼요. 10시까지.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거고 10시까지입니다. 10시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때 애들이 괴로워하면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번 또 이렇게 할 겁니다. 이번도 모든 교과서, 모든 부교재 다 할 겁니다. 그냥 이거는 내신을 위해서 뭐 내신도 내신이지만 수능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정말 지독하게 배울 수 있는 경우는 이번 2학년밖에 없어요. 이거를 놓치기 시작하면 나중 되면은 계속 수준이 떨어져요. 고3 때 되면 양이 적지 않아요. 굉장히 많아요. 고3 때도 많아요. 근데 지금보다 좀 적긴 한데 어쨌든 고3 때도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겁나 어려운 교재로 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견딜 수 있게 가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앉아서 듣기만 해도 정말 공부하는 습관이 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도 지독하게 풀어보고 3회독하는 식의 느낌으로 이렇게 가야지 이 한대 2학년은 국어가 끝나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교과서 부교재 최소 3회독인데 3회독 한다는 얘기는 앞에서 읽고 뒤에서 읽고 방향성을 다르게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앞부터 읽으면 맨날 앞만 잘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집합이나 이런 것만 잘하죠. 두 번째, 반영 비율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완벽하게 하면 돼요. 이거 해봤자 뭐예요? 뭐 퍼센트로 5%도 안 나잖아. 애들한테 문자 받았을 때 얼마나 웃겼냐면은 선생님 요번에 부교재는 초고추장만큼 나왔어가 들었어요. 그러냐 그랬더니 공부한 게 뭐 억울해요 그랬더니 야 억울하지 않다. 내년을 생각해라. 어차피 니들은 해야 된다. 이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대부분 100점이나 한 개 틀린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00점은 맞았지만 뭐 나는 초고추장만큼 이런 느낌이거든요. 야 참 잘난 척 겁나 합니다. 좋죠 그런 것도. 자 마지막 과제부터 완벽하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공부할 때 즐기게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국어는 전반적인 설명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